안녕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고 믿게 만들었던 바로 그 방법들이 사실은 우리를 배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밤새워가며 책에 밑줄 긋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던 그 방법들 말이에요. 정말로 그게 다 머릿속에 남았나요? 아니면 그저 나 정말 열심히 했어 하는 뭐랄까 뿌듯한 착각만 남기고 사라지진 않았나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이 유창성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요, 반복해서 읽거나 밑줄 긋는 것처럼 익숙한 방법들은 우리에게 공부가 잘 되는데 하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이건 수면 위에 드러난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학습 효과를 내는 전략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거대한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처음엔 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핵심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아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오히려 가장 비직관적이라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우리가 옳다고 굳게 믿어왔던 통념들을 하나씩 뒤집어 볼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학습의 시작.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 우리의 의욕은 정말 넘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첫걸음에서부터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들은 대체 뭘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는 흔히 고생하면서 부딪혀봐야 진짜 내 것이 된다고 믿죠. 하지만 과학은 적어도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초보자에게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이미 완성된 전문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게 훨씬 정말 압도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지도 없이 복잡한 미로에 뚝 던져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금방 지치고 길을 잃고 결국 포기하고 말 겁니다. 이게 바로 혼자 끙끙대는 발견학습의 한계예요. 반면에 이미 완성된 지도를 손에 들고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본다면 어떨까요? 훨씬 빠르고 스트레스 없이 미로의 전체적인 패턴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해결된 예제 효과의 핵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인지부하에 있습니다. 초보자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느라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써버려요. 결국 새로운 지식을 저장해야 할 뇌의 공간,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는 존 스웰러의 연구에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해결된 예시를 먼저 본 그룹은요, 혼자서 문제를 풀어야 했던 그룹보다 훨씬 적은 시간 안에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자, 우리가 거의 신성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격언을 깨볼 시간입니다.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죠. 물론 실패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만큼은 실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초보자에게는 쓰라린 실패의 교훈보다 달콤한 성공의 경험이 훨씬 더 강력한 스승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학습 동기를 하나의 배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기에 겪는 실패는 난 역시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배터리를 아주 빠르게 방전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성공은 어떨까요? 이게 되네? 하는 그 짜릿함과 함께 자기 효능감이라는 에너지로 배터리를 가득 채워주죠. 바로 이 에너지가 우리를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첫걸음의 함정들을 잘 피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바로 실력 향상의 비밀이죠. 이 구간이야말로 정말 수많은 통념과 오해가 가득한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마추어에서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흔히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좀 잘못된 비유입니다. 뇌는 근육이랑 달라서 학습은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라틴어를 배운다고 해서 코딩 실력이 저절로 늘진 않고요. 체스를 잘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에 딱 맞는 열쇠, 즉 직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고의 걸작을 만드는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걸작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완벽한 질을 쫓기보다는 압도적인 양에 집중할 때 역설적으로 최고의 결과물이 탄생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일 확률 기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깔때기 그림처럼 수많은 아이디어를 그냥 막 쏟아붓다 보면 결국 빛나는 결과물 하나가 나오는 것과 같아요. 나의 모든 시도가 성공할 확률은 비슷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도를 할수록 성공작을 만날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건 뭐 에디슨이나 피카소 같은 천재들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창작의 법칙이죠.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빠졌어요. 바로 피드백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10년 동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건 그냥 1년의 경험을 10번 반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왼쪽은 그냥 단순한 경험의 순환이죠. 하지만 진짜 전문성은 오른쪽처럼 행동, 결과, 피드백이라는 순환 고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행동을 고쳐나가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실력을 키우는 핵심 엔진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정말 굳게 믿고 있었을 이 신화. 이제는 정말로 작별을 고할 시간입니다. 나는 시각형 인간이야? 나는 청각형 인간이야? 이런 학습 유형 이론 다들 들어보셨죠? 안타깝게도 수많은 연구 결과 이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진짜는 뭐냐? 과학이 말하는 진실은 이중부호화 이론입니다. 어떤 특정 유형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뇌는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 즉 그림과 글을 함께 처리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통념을 깨고 과학적인 원리들을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뭐 복잡하고 마법 같은 비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아주 간단한 3단계 시스템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설명의 모든 것을 이 간단한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고 따라하세요. 맨 땅에 헤딩하는 대신 전문가의 지도를 활용하세요. 둘째, 일단 많이 하세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받으세요.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가면서 즉각적으로 경로를 수정하는 거죠. 보기, 하기, 피드백 받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학습 효율은 정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기억하세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먼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바로 그 방법을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겁니다.